감간위 양사궁 곤손 리체위 음사궁 안조 궁괴적 효변 인기 궤변적 원리 매일궁계 가변위 칠계 팔궁계는 건진 간감계 이 계를 양사궁으로 삼고 곤손 리태를 음사궁으로 삼는다. 안조 살펴보다 이런 거니까 궁계의 효변을 살펴보면 인기는 어디에서 끌어오다 이러니까 계변의 원리에서 효변을 끌어왔다. 매일궁계 가변 위칠계 매일궁계는 그것이 변화하여 7개 계가 된다. 자, 이 문장에서 양사궁, 음사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설계전에 따르면 건계하고 곤계가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건일색하면 건이색하면 건삼색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하나 있고 곤이 건을 색해서 하면 이색하면 삼색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장남, 중남, 뭐 소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건계, 진계, 감계, 간계는 양사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계는 장남이 되고 감계는 중남이 되고 간계는 소남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원래 여기에서는 양계, 음계를 나누는 방법은 양효는 숫자로 하나, 음효는 숫자로 짝수죠. 그러면 기수효가 양효예요. 그러면 건계는 하나, 둘, 셋, 3이니까 기수죠. 양계. 그럼 이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음계죠. 하나, 둘, 셋, 넷, 음계죠. 하나, 둘, 셋, 넷, 음계죠. 그래서 이건 다 음이에요. 음계예요. 그 효의 숫자를 가지고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다 양계예요. 이렇게 양계와 음계를 구분할 때 이렇게 안 끊어진 양효는 하나, 끊어진 건 하나, 둘 이렇게 봐서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이 효 자체가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양계, 음계 이렇게 나누어요. 이 원리도 맞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맞고 그렇죠? 이렇게 양계 이렇게 나누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게 안조, 궁계적 효변, 인기, 계변적 원리 이랬어요. 효변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효변은 기본적으로 주역의 그 논리에 따르면 효변은 이 시초를 해서 숫자를 얻잖아요. 숫자를 얻는데 얻는 게 6, 7, 8, 9잖아요. 그죠? 그래서 얻은 게 6이 9면 뭐예요? 노양이죠. 그렇죠? 노양. 그 다음에 노음은 뭐예요? 6이잖아요. 6은 노음이에요.
그러면 노음하고 노양은 변하죠. 이게 효변이 원래 효변이 이거잖아요, 그죠? 효변 설명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궤변으로부터 효변이 나왔다 이랬어요. 궤변. 그럼 궤변이라는 게 지금 경방이 말하는 궤변에서는 건괴를 가지고 봅시다. 건궁인데 이게 팔순괴 또는 상세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1세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세가 되면 2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지금 경방은 이 효변의 논리를 이걸 가지고 궤변에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원리에 따라서 효변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죠. 기초요 변성짓게 그 초요가 변해서 이루어진 게 이 말이죠. 이 초요 위 일개지주 그랬네요. 초요가 변해서 이루어진 개는 초요가 그 한 개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 초요가 위 1세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림표를 한번 보죠. 건개 밑에 보면 국개가 나오죠. 그럼 초요가 변했죠. 건개 초요가 변했어요. 그래서 국개가 된 거죠. 국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 국개에서는 이 변한 초요가 주가 되고 이게 1세개가 된다 이 말이죠. 이효 변성지괴 이효위 일개지 주 그랬네요. 두 개의 효가 변해서 이루어진 개는 이효가 한 개의 주가 된다. 그럼 두 번째 효가 주가 된다. 위 2세개 그걸 2세개라고 한다. 삼효 변성지괴 이 삼효 위 일개지주 트름이 나오네. 막걸리 먹을 때는 위 3세개 이게 다 이해하시죠 이제. 사효 변성지괴 이 사효 위 일개지주 위 4세개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효 변성지괴 이 오효 위 일개지주 위 5세개 그러면 이제 5세개를 한번 보죠. 5세개 건궁의 5세개를 보세요. 밖에가 되었죠. 상효만 양이고 다 음이죠. 음효로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는 다섯 번째 효가 주가 된다 이 말이고, 그게 5세개라 이 말이죠. 똑같은 위에 앞에 것도 똑같죠. 궁계 즉 상효 위 상세 한 궁계 건궁 진궁 감궁 간궁 곤궁 등등 이 궁계의 상효가 상세가 되는데, 상효 불변, 상효는 변하지 않는다. 이, 반, 변, 5세개 중지, 제4효, 시위, 유혼계 그랬네요. 이 반이라는 것은 그런데 도리어 반, 그런데 도리어 5세개 가운데 제4효가 변한 것을 이것을 일러 유혼계라고 한다. 자, 그럼 건궁의 5세개를 보세요. 건궁의 5세개는 밖에였는데 밖에에서 밑에서 네 번째 사효가 양효로 바뀌었죠? 이게 유혼계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봐봐. 건계가 5세개가 되면 건이 5세가 되면 요 밖에가 되는데 이 밖에에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게 지금 진깨죠. 그래서 이게 유혼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재변 유혼깨 하체지 삼효 위 기혼깨. 그런데 다시 또 변해서 유혼깨 하체 아래괴의 세효가 변하는 것을 기혼깨라고 한다.
자, 지금 저 유홍기가 됐어요. 이게 됐어요. 이게 됐는데 이 아래가 다 세 가지 소가 다 바뀌어요. 요걸 기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머지 궁에서도 다 똑같아요. 적용되는 방식은. 자, 그 얘기고. 8군계의 괴서, 이시토지. 8군계의 괴 순서는 그림으로 시지, 보여, 나타냈다. 견 25항, 25쪽을 보라. 그 다음에 경방, 인이, 경방 무엇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이라고 인식했다. 생각했다, 인식했다. 8계지요, 희어근곤, 통만물. 8개의 핵심은 근본에서 시작해서 만물에 통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8개에서 핵심은 근본인데 근본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만물에 통하는 것이다. 키우지 수, 치지우 근본. 홀수와 짝수, 홀짝의 수는 근과 곤에서 취한 것이다. 근본자, 음양지 근본. 근본이란 음양의 근본이다 라고 인식했다. 경방적 적의 사상, 실제상, 시성습, 맹희래적. 경방의 이러한 사유는 실제적으로 맹희를 개성해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법을, 내가 이제 문법을 말하기로 했으니까 문법을 말해야죠. A 이래적 그랬어요. A, E, A로부터 나와서 된 것. A로부터 나와서 된 것. 이 적자가 문장 끝에 붙으면 뭐뭐인 것 서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경방의 이러한 사상은 실제적으로 맹의를 개성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맹의 정근거 근곤위 음양지 근본적 사상 안배려 일개 12소식회적 도식. 맹의는 일찍이 근곤이 음양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상에 근거해서 하나의 12소식계 도식을 배열해냈다. 그래서 표현, 래 표현 그것을 가지고 1년 12달의 유규율적 운전 과정, 규칙성 있는 운행 과정을 표현했다. 자, 맨날 료 이렇게 나오는데, 료라는 것은 완료적 의미, 완료적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사예요. 그럼 안배했다 또는 뭘 해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봅니다. 경방 발전요. 경방은 발전시켰다. 다음의 내용을 맹의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파 A 동사 B 동사 이 구조인데 12소식계의 도식을 가지고 확대 위 8군계의 도식 12소식계의 도식을 확대해서 8군계 도식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파도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놔야겠죠. 파 A 동사 B A를 B로 동사 뭐뭐 하다. 그래서 파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됐죠? 자,
다시 갑니다. 경방은 맹의사상을 발전시켰는데 그 내용은 12소식계, 맹의의 12소식계 도식을 확대해서 8군계 도식으로 만들고 사지 그 8군계 도식으로 하여금 통호만물, 만물에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설명 그것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는데 8군계 도식을 가지고 이 근본 위 근본적 괴효 결구 본신 취시 일계 낭괄 우주 통관 천인지 완정적 체계 그랬네요. 이 8군계 도식을 가지고서 근본을 근본으로 삼는 괴효의 구조 자체를 설명하고 이 설명으로부터 우주와 우주를 포괄하고 천인의 완전한 체계를 관통시켰다. 이 말이고요. 8군계 충저 근곤 이궁 8군계 중에서 근계와 곤계 궁에서 자 상세 이지 5세 공위 12개 지금 왜 이 앞에 문장을 했죠. 맹의의 12소식계를 확대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을 설명해야겠죠. 8군계 중에서 근곤 두 궁은 상세로부터 이지 5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위 12개 모두 12개가 된다. 기 변화적 규율 시여 12소식계 상일치적 그 변화의 규칙은 12소식계와 더불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12소식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가보면 복계로부터 복계, 림계, 택계, 대장계 12달표이라는 표 있죠? 앞에 12달표 그 있죠? 찾았죠? 거기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박스에서 근계를 보세요. 근계 찾았어요? 박스에서. 그 다음에 굿계를 보세요. 근계에서 초효가 변했죠? 둔계 보니까 2효까지 변했죠? 빗계 보니까 3효까지 변했죠? 관계 보니까 4효, 박계까지 5효까지 변했죠? 자, 곤계에서 다시 곤계에서 복계로 가보세요. 양효로 변했죠? 하나. 림계 양효가 2개 됐죠? 택계 양효가 3개 됐죠? 대장계 4개 됐죠? 쾌계 5개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1세, 2세, 공궁으로 보면 1세, 2세, 3세, 4세, 5세가 되는 거고 근궁으로 보면 9에서 박까지 1세, 2세, 3세, 5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8군계 가운데 근곤 2궁은 상세로부터 5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개 계가 되고 그 계들의 변화 규칙은 12소식계와 더불어 일치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궁 초효 변위 구 2효 변이 둔 3효 변이 비 4효 변이 관 5효 변이 박 근궁의 초효가 변해서 굿계가 되고 2효가 변해서 둔계가 되고 3효가 변해서 빗계가 되고 4효가 변해서 관계가 되고 5효가 변해서 박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그 12소식계에서 보면 그렇게 변하는 거 맞죠? 공궁계 초효가 변해서 복계가 되고 2효가 변해서 림계가 되고 3효가 변해서 택계가 되고 4효가 변해서 대장계가 되고 5효가 변해서 쾌계가 된다. 경방 위료 파 척의 규율 용 8궁 64개 경방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8궁 64개의 용 쓰려고 위료했기 때문에 창조 발명 유혼 기혼의 체계 유혼과 기혼의 체계를 창조해서 발명했다. 자, 경방은 이러한 규칙석을 8궁 64개에다가
용 쓰려고 위려 하기 때문에 64개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유혼 기용계의 체례를 창조해서 발명해냈다. 자, 됐고요. 해동 역한항 인 장항성적 해석설 건궁 오세적 박괴 약 상구변 수성 순곤 무복 건성. 여기까지. 해동이라는 사람은 역한학에서 장항성이 해석한 학설을 인용해서 끌어와서 건궁 5세의 박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상구변 상효인 구가 변하면 수성 마침내 순곤계가 성 이루어지니 이는 건계의 속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자, 건지세효 상구불변 구반우사 이성이 즉 명출지상 양도복행 호유혼위진 건계의 세효는 상구가 변하지 않는다. 구는 사에 다시 반 되돌아가서 리께를 이룬다. 그렇게 되면 밝은 것이 땅 위에 나타나고 양의도가 다시 운행된다. 코로 유혼은 진이 된다. 그럼 자, 진께를 한번 보세요. 표에서 진께를 보면 본 리상지죠. 리는 불이잖아요. 불이면 해죠. 해. 이건 땅이잖아요. 땅에 해가 뜬 거잖아요. 땅에 해가 떴으니까 해는 양의도가 움직이는 거니까 음의도는 달이고 양의도는 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지세효에서 상구는 변하지 않는다. 그 구가 도리어 사효 자리에 반 되돌아가서 리께를 이룬다. 그러면 이제 진께에서 구가 되돌아가서 사효 자리 되니까 진의 상괴가 리가 된 거죠. 그래서 밝은 것이 땅 위로 나온 것이니 양도가 다시 운행하고 그래서 그 유혼계가 진이 된다. 기혼우 대유 저 건체 보우하의 기혼은 대유에서 기혼이 되는데 이것은 건계의 체가 아래에서 회복한 것이다. 자, 대유계를 보세요. 대유계를 보면 리계 밑에 건계죠. 그죠? 화천대유가 생각나죠. 화천대유, 그죠? 화와 천이죠. 화천대유. 그 건체가 아래에서 회복한 거죠. 자, 또 볼게요. 공궁 5세적 획괴. 이 역시 해동이 말하는 거겠죠. 해동이 장항성의 말을 끌어와서 하는 말이겠죠. 건궁 5세적 획괴 약 상육변 수성 순건 무복 곤성 그랬네요. 만약 상유가 변해버리면 드디어 순건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곤의 성질을 회복하지 못한다. 곤지세요 상육불변 곤의 세요에서 상육은 변하지 않는다. 육반우사 이성감 육이 사효 자리에 반 되돌아가서 감계를 이루니 저 운상우천 엄도부행 고 유혼지괴 위 수야 그랬네요. 육이 사효 자리에 되돌아가서 감계를 이루니 구름이 하늘 위에 있어서
음도가 다시 운행한다. 프로 유혼지괴가 숙괴가 된다. 이게 이제 중국 애들이 구루 문자를 관자하면서 말할 문자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구루 문자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걸 없애고 이걸 한가. 그러니까 말하다로 다 생각하는데 이게 말할 문자가 구루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숙괴가 된다 이 말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숙괴는 공계표로 가보세요. 공계표로 가보면 곤궁표로 가보세요. 자, 숙괴는 감천이죠. 그러면 감괴 그러니까 이게 천이고 이건 수니까 이게 웅이죠. 이게 숙괴니까 이 숙괴 약간 숙괴를 못 쓰겠다. 숙괴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건궁 키혼우 대유 과도도 장남 진궁 팔계 진궁 기혼우 수 과도도 중남 강궁 팔계 감궁 기혼우 사 과도도 소남 간궁 팔계 하부 건생 삼남지여이라 그랬네요. 자, 한번 봅시다. 건궁의 대육계 한번 가봅시다. 대육계 앞에 표로 가보세요. 자, 대육계에서 자 진계로 갑니다. 진궁으로 가요. 진궁. 다음 표에서 다음 줄이 진궁이죠. 다음 칸이 진궁 이렇게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계가 이 오세와 유혼, 기혼을 다 거쳐서 진궁계로 넘어갔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진궁계, 기혼, 숙계 보세요. 진궁계 맨 밑에 기혼계 보면 수죠. 숙계가 됐죠. 이 숙계가 다시 또 어디로 넘어가요? 감궁계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감궁 8계를 넘어가고 감궁 기운 4계가 다시 간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소남 간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장남 진계에서 이걸 거쳐서 중남을 거쳐서 다시 소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건생 삼남지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건곤생 육자설에 따르면 건곤생육자설에 따르면 건계로부터 삼남이 생겼죠. 밑에 얘들이 생겼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건으로부터 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곤이 나오고 곤계 이렇게 가겠죠? 보세요. 그 표에 보면 간 다음에 곤이에요. 그렇죠? 곤 밑으로 곤이 생성한 괴들이 있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제 말씀 이해했죠? 자, 좋습니다. 공궁역 그 곤생 삼여지의 공궁 또한 곤이 세 자녀를 세 여자 뭐라고 해야 세 여자 딸이라고 할까? 생성한 뜻이 뜻에 근거한다. 의차 과도 장녀 손궁 중녀 리궁 소녀 태궁 이렇게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장녀 성궁을 지나가고 중녀 리궁을 지나가고 소녀 태궁을 지나간다. 이 킴의 막걸리 트럼이 났어서 배 64개죠. 그래서 킴의 계에서 64개가 끝난다. 그래서 지금 표로 돌아가 보세요. 하면 김해계에서 태계, 태궁의 맨 마지막에 김해죠? 네. 그걸 김해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맹의의 12소식계를 확대했다라고 그랬어요. 확대하면서 그 체계를 가져오면서 지금 건곤생육자설의 논리를 결합하니까 유혼계, 김해계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인차 이 때문에 유혼 기혼적 체계는 파 12소식계적 소순환 계통 확대 위 64계적 대순환 계통. 이 때문에 유혼계 기목계의 체제는 12소식계의 작은 순환하는 이 흐름을 파니까 확대해서 64개의 큰 순환하는 흐름으로 만들었다. 북은 뿐만 아니라 해결료, 가설, 팔궁괴, 도식적, 모자, 기술상적, 난제, 얼차, 2차, 쿠유, 일적적 의리, 이론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팔궁계 도식을 설정하는 데에서 있는 몇 가지 기술상의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한 이론적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문법을 나오면 맨날 해야지. 북은 옳차.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됐죠. 그래서 팔궁계 도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설하는데 모종의 기술상의 난제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한 이론적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경방 본인 10분 중시 적의 체제. 경방 자신은 이 체계를 매우 10분이라는 것은 매우 완전히 침이 이런 거니까 경방 자신은 이 체계를 완전히 중시했다. 파, 타, 탁지, 우, 공자, 소창. 그래서 그는 이 체계, 팔궁도식의 체계를 공자가 만든 것이라고 의탁했다. 그래서 강조지출,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 여군, 공자가 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사역 네 가지 역이 있다라고 하였다. 1세, 2세, 위지역. 1세, 2세는 지역이 되고 3세, 4세는 인역, 인역이 되고 5세, 8순께는 위천역이 되고 유혼, 기혼은 위기역이 된다라고 공자가 말했다. 이 사기친 거죠. 공자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다음에 한번 기억합시다. 소식계를 경방이 확대했다는 말이죠. 나중에 이 경방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억해 놔야 되겠네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그림만 봤는데 이 양반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관우라는 것은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세응 비복 체례, 세응과 비복의 체계에 관하여 조공무 제 경시역전 후서 중 해석설. 조공무가 경시역전 후서에서 해석하여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기 진태 이괴 이위 일계지 주자 위지세 기우 상여 거 일이 기이 이위 주지 상자 위지응 세지 소위 이 음양지 사자 위지비 음양초호 소배이 종 불타호 본 이 응현 좌 신명자 위지보. 그랬네. 개념 설명이네요. 세응의 체계에 관하여서 조공무는 경시역전 후서에서 다음같이 설명하여 말했다.
그 진태는 괴로서 하는데 하나의 개의 주가 되는 것을 쇠라고 말하고, 홀수와 짝수가 서로 더불어서 1. 하나에 근거하여 2. 일을 일으키는 것을 주지상자, 그것이 일을 일으키는 이가, 하나에서 이를 일으키는 그 이가 주의 상대자가 되는데 이를 일러 응이라고 하고 하였다. 세지 소위, 새가 위치한 자리, 그 다음에 음양이 사,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을 일러서 비라고 하였고, 음양은 그 짝하는 데에서 시작하지만 끝내 그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응하거나 드러나거나 하는 것으로서 신명을 보자하는 것을 일러서 복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가 지금 괴자를 모르겠네. 이 괴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약자로 돼 있나? 이게 원래 책에 이 괴가 이렇게 돼 있나? 이게 본자로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해 봐야 해석이 되겠는데. 어디라? 아, 기네. 이거 봐, 이거. 이 약자의 문제야, 약자. 이거 이렇게 됐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기자를 어찌 쓰노, 씨. 아이씨. 막걸리를 먹어서 그런 건 알 텐데. 왜 기자를 못 쓰지? 이거를 약자로 이렇게 써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내가. 괴 그러면 이 괴라는 것은 발음이 괴라는 것은 안석,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양반이 이렇게 입을 깔고 이렇게 보려 깔고 옆에 이렇게 이걸 놓는 거, 이것도 괴고. 없어요? 또 어떤 뭐야, 그렇지, 그것도 괴고. 그건데 이걸 약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어찌 해석하냐고. 이건 뭐예요? 핵심, 근본, 비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약자에 쏘면 안 돼. 그 진태의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진태에서 이럴 때는 기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기니까 괴로 읽으면 안 돼. 기. 그 기함, 어떤 원리 또는 핵심. 그 진태는 그 핵심, 진태를 핵심으로 삼는데 한 개에서 주가 되는 것을 쇠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가 서로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일에 근거해서 일을 일으키는 것을 아까 주라고 그랬죠. 한 개, 일개지 주 그랬죠. 한 개 주의 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에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주가 되는 게의 상, 보좌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일러 응이라고 한다. 이해했죠? 이건 주인과 재상, 임금과 재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근거에서 둘을 일으키는데 이 둘이 되는 것은 주의 상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게 효의 상이 되는데 이를 일러 응이라고 한다. 자, 세지 소위, 이 음양지 사, 자 위집이 새가 자리한 것 안에서 드러나거나 숨어있게
타 펼쳐진 것을 일러서 비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음양이 배열된 것 안에서 조 시작하지만 그 배열에서 음양 드러나고 숨은 것이 시작하지만 끝내 그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응하고 드러나는 것으로 신명을 보좌하는 것을 일러 복이라고 한다. 일단 해석은 이래요. 해석은 이러니까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정리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비복을 얘기를 하면 비복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비복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럼 이제 괴상의 비복이 있고 효상의 비복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저번에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잠깐 보면 팔경계에서 비복은 근의 비복은 돈이다. 진의 비복은 손이다. 감의 비복은 리다. 간의 비복은 태다. 그래서 이제 비라는 것하고 복이라는 것은 비는 드러난 것, 나타난 것. 복이라는 것은 숨은 것, 감추어진 것. 이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팔경계는 얘들이 비복 관계를 이루어요. 그럼 드러난 모습이 반대이죠. 그럼 양으로 다 드러났는데 건계 안에는 숨어 있는 게 곤이라는 거죠. 이 비복 관계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팔경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효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효상은 만약 복계가 있다 치면 이 복계에 이 초요를 중심으로 본 이것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손계가 되겠죠. 손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비복을 말할까요? 경방. 이거를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비복을 말하는가? 이런 걸 질문해야 돼요. 충. 가령 만약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경방을 읽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안다면, 생각해냈다면, 다른 자료나 이런 걸 봤다면 소논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늘상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 질문을. 그 질문거리가 쌓이면 소논문거리가 자꾸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이렇거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일단 질문거리를 남겨놓고요. 나도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아니까
아니 이제 내가 학부에서 서양 철학을 강의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면 애들이 줄을 따라와서 같이 피거든요. 막 질문을 해. 몰라 그러고. 아니 교수가 왜 모르냐고. 교수는 모르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래. 그 애들이 뭐라고 그래. 교수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대. 그래서 야씨 내가 그래서 교수가 다 아니 이렇게. 어쨌든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고 우리 질문으로 남겨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응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할 테니까 이 안에 질문이 나올 거예요. 세응적 체례, 목적, 제우, 천발, 일개, 육효 중적, 주종, 배합관계. 세응의 체계는 그 목적이 한 궤 6효 가운데 주와 종의 배합관계를 천발 드러내는 데 있다. 세응의 체계는 그 목적이 6효 한 개 가운데 주가 되거나 종이 되는 그들의 배합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유, 개, 변, 수, 효변, 지배. 효변적 진태, 제, 개중, 구유, 그족, 경중적 작용, 대전국 산생, 중요 영향. 고 2차 효변 위 일개지주 칭지위 거세 임세 치세 그렇네요. 개의 변화는 효의 변화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효변의 진태는 개 가운데 발을 들었는데 온몸이 가벼워지는 또는 발을 들었는데 온몸이 움직이는 작용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전체, 전국이라는 말 전체예요. 전체에서 중요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효변이 한 개의 한 꾀의 주가 되는데 이를 일러 거세, 임세, 치세라고 부른다. 유, 주, 필, 유, 종. 주가 있으면 반드시 종이 있다. 주자, 위세, 종자, 위응. 주가 되는 것은 세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응이 된다. 저종, 주종 관계, 시, 근거, 기후 상형, 상여적, 원칙, 례, 결정적. 이러한 주종 관계는 기수, 홀수와 짝수가 짝을 하는 것에 짝을 하는 것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1개 6효, 1개 6효 중에서 초, 3, 5 위기, 2, 4, 상, 위우, 약, 초위세적, 4위응, 2위세적, 5위응, 3위세적, 상위응, 반지여견, 저, 취시, 소위, 거일이, 기이, 위주, 지, 상자, 위지, 응. 그래서 이거를 일러서 이러한 것을 일러 이른바 하나에 근거하여 둘을 일으키면서 주의 상, 주의 짝이 되는 것을 응이라고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자, 이것은 뭐 다 아는 얘기죠. 응관계. 제가 이 주역의 산성에서 응을 다 설명해, 비응, 뭐 적응, 뭐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초효가 있고, 2효가 있고, 3효가 있고, 4효가 있고, 5효가 있고, 3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응이라는 것은 초효하고 4효하고, 뭐 초효하고 4효하고, 2효하고 5효하고, 3효하고 3효하고 이렇게 응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 2, 3, 4, 5 이거는 홀수고 그래서 초효가 세라면 사효가 응이 된다. 얘가 세면 얘가 응이 되는 거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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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역학 이론에서는 응이라고 비응설 할 때 응설 그러거든요. 응설 그래요. 응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효의 자리에다가 신분적이거나 계급적 질서를 집어넣으면 사, 대부, 공, 병, 왕, 은퇴한 왕, 상왕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조직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는 계급의 질서가 들어가는데 경방에서는 계급의 질서가 안 들어가고 그냥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의 세음낭제 이렇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이 여기에서는 신분 계급을 집어넣죠. 신분 계급을 집어넣어요. 그 얘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 초위세라면 적 사위응, 이위세 이효가 세라면 적 오효가 응, 삼효위세 삼효가 세라면 적 상효이응, 반지역연 반대로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른바 일에 근거하여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주에 상응하는 것이 되어서 이걸 응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왜 계속 이걸 하고 있지? 여튼 육효 중 막걸리 먹어서 그래. 육효 중적 주종관계 희유 엄격적 귀천 등급지분 우유 상호지 간적 긴밀배합 육효 가운데에서 주종의 관계는 이미 엄격한 기천 등급의 나님이 있고 또 상호 간에는 긴밀한 배합의 관계가 있다. 어쨌든 이 단락은 다 끝내야 되겠네. 경방 이지 비부 인사 인이 초효 위원사 이효의 대부 삼효의 삼공 사효의 제후 오효의 천자 상효의 종료 이게 지금 경방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데 내가 경방을 안 읽었으니까 또 말을 못하겠네. 경방에 나올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읽었는데 경방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비부인사 사람들의 일에 비견하여 갖다 붙였다. 그래서 초효는 원사가 되고 이효는 대부가 되고 삼효는 삼공이 되고 사효는 제후가 되고 오효는 천자가 되고 상효는 종묘가 된다 라고 인식했다. 개요적 결구 등 동우 사회적 결구 약 존자 거세 즉 비자 순종 존자 여지배합 약 비자 거세 즉 존자 부치 비자 이 여지배합 사회 결구적 공능 시여 개효 결구적 공능 상동등전 개효의 구조 안에서 그것들의 동등함 개효의 구조는 사회의 구조와 같다. 만약 존귀한 사람이 거세 하게 되면 거세의 이치에 있으면 낮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순종하여 그와 더불어 짝이 되고 약 비자 거세 비천한 사람이 세 자리에 거처하게 되면 존귀한 사람이 부치 비자 낮은 사람에게 붙어서 나아가 그와 더불어 배합 짝을 한다. 사회 구조, 결국 사회 구조의 기능은
개효 구조의 기능과 더불어 상동등적 똑같은 것이다. 여기 건착도 해석 경방적 적의 사상 지출. 여기 견착도에서는 경방의 이러한 사상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범차 육자 음양 소위 진태 군신 소위 성강 만인 소위 위상 칭약. 이 6가지는 음양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바이고 군신이 오르고 내리는 바이며 온갖 사람 모든 사람이 본받아 법칙으로 삼아야 할 바이다 라고 하였다. 인차 이 때문에 세응적 체례 우건 시 천발 상수규율 기 심척적 용이 환제우 이차작 위 준칙 레명 왕도 정일륜 조정 사회 정치적 질서. 이 때문에 세와 응의 체계는 상수의 규칙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의도는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왕도를 밝히고 일륜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치 질서를 정리하는 데 있었다. 유혼괴 이 사위 변효 호위 제후 거세 반응 은사. 유혼괴는 사효가 변효 효가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제후가 거세한 자리이고 이것은 도리어 원사에 응한다. 기혼계는 2, 3변효 세효 전체가 변했기 때문에 고로 30이 거세하는 것이 되고 상위로 종묘에 응한다. 세응적 체계 제8군계 중시 보편 활용적. 세응의 체계는 8군계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